아키텍처가 아예 틀려요. 걔는 진짜 스위치죠. 그는 하여튼 그래서 시스코의 이제 스위치 발전사에 보면 억세스 시리즈로 2900 시리즈, 뭐 3500, 600, 700, 800 이런 시리즈 있다가 이제 그 위에 이제 4500 시리즈가 있거든요. 오래됐긴 오래됐어요. 근데 얘는 L2하고 L3 기능을 슈퍼바이저 엔진이 동시에 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L2하고 L3 기능, 즉 L2라고 하는 거는 L2 스위칭 기능 얘기하는 거고, L3는 인터VLAN 라우팅 하는 기능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하나의 그 슈퍼바이저 엔진 모듈에서 그걸 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리던던시도 있고, 근데 요놈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거를 CPU로 처리를 합니다. CPU. 그러다 보니까 CPU 사용량이 엄청나게 높은 게 특징이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SNMP만 올려도 CPU를 거의 평균적으로 한 20% 써버려요. 얘는 모든 작업을 갖다 뭘로 하니까? 중앙에 있는 슈퍼바이저 엔진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요건 L2, L3 스위치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한다. 그래서 그러나 퍼포먼스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예전에 있었다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시스코의 카탈리스트 5000 시리즈, 8000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 앞에 배웠던 4000 시리즈보다도 전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샤시 형태로 되어 있고 파워도 이렇게 듀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슬롯 숫자가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거든요. 그래서 6500 시리즈 6513 뭐 이런 장비들 많죠. 9개, 13개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은 뭐 모듈뿐만 아니라 제일 위에 보면 스위칭 프로세서 모듈이 따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L2 스위칭 프로세서 엔진이 따로 있었고, 이것도 한 2개 정도는 둬야지만 나중에 리던던시가 되겠죠. 하나 죽으면 다른 걸로 테이크오버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L3 라우팅 기능을 수행하는 라우팅 프로세서가 이런 모듈로 돼 있어요. RSM 모듈이라고 해서 라우트 스위치 모듈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패브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거든요. 패브릭. 그래서 패브릭은 뭐냐면 이 샤시 형태의 내부 버스들을 버스 형태로도 연결하기도 하지만 스위치 패브릭이라고 해서 서로 스위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스위치는 내부에 또 스위치가 있어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저 엔진이나 모듈 간에 진짜로 스위치 형태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패브릭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가운데. 그 다음에 일반 모듈들이 쭉 보이고. 그래서 이런 RSM 모듈이나 이런 것들은 내부 버스에 연결될 때 트렁크 모드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트렁크.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스위치 콘솔에 들어가서 얘네들 VLAN을 쪼개요. 그 다음에 이 RSM 모듈이 뒤에 버스에 트렁크로 연결이 되거든요. ISL 트렁크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하냐면 얘는 뭐 외부에 시리얼 인터페이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 RSM 모듈은 뭐 하냐면 트렁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인터페이스 VLAN이라고 하는 SVI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여러 개 만들고 각 VLAN을 라우팅 해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좀 문제를 좀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스위치 패브릭이 중간에 있는 패브릭이 만약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내부 버스 통신하게 되면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한 2개 넣어야 돼. 마찬가지로 RSM 모듈도 한 개만 집어넣으면 또 얘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2개 넣어야 돼. 그러면 전체 모듈이 13개인데 거기서 관리용 모듈이 슈퍼바이저 L2 스위치 파브릭, L2 스위칭 프로세서 2개, 패브릭 2개, 그 다음에 RSM 2개, 그러면 13개 중에서 6개가 관리용 모듈이야. 그럼 나머지 7개에다가 뭐 집어넣는 거야? 일반 모듈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야? 일반 인터페이스 모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줄여놓기 시작한 게 나중에 이제 6000 시리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게는 이 형태예요. 스위치 슈퍼바이저 2개, 라우팅 프로세서 2개, 패브릭 2개, 나머지 인터페이스. 그러면서 이제 카탈리스가 6000 시리즈와 6500 시리즈로 나오면서 방금 그런 문제, 이 소위 말해서 관리용 모듈들이 너무 많이 샤시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슈퍼바이저 엔진에다가 통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스위칭 패브릭이라고 아직 명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뒤에 설명이 또 나오니까 이 스위칭 패브릭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스위칭 패브릭은 뭐라 그랬냐면 모듈과 그 매니지먼트 엔진들 간에 뭐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스위치 스타일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모듈이야, 그냥 모듈. 근데 이걸 갖다 두 개 쓰면 너무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엔진에다가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스위칭 패브릭을. 그 다음에 원래 이게 L2 스위칭 프로세서 엔진이었는데 거기다가 이 라우팅 프로세싱 하는 엔진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여러가지 그 라우팅 프로세서가 하는 일 중에 굉장히 그 CPU 인텐시브한 작업들이 있어요. 뭐 ACL을 러닝한다든지 랩플로우 관련된 작업을 한다든지 등등등 CPU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 형태로 짜가지고 아예 마이크로 코드를 짜서 하드웨어 형태로 제공해줘요. 그러면 전용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하드웨어. 그거를 팔러스 피처 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6509에 숲720이라고 하는 슈퍼바이저 엔진 소관에다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액티브 하나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라우팅 프로세서도 같이 들어가고 스위칭 프로세서도 같이 들어가고 스위치 패브릭까지 들어가. 그러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아까 16개 모듈 중에서 두 개만 차지하고 나머지 몇 개는 11개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듈을 꽂을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개선한 거예요. 그 과정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또 문제는 있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슈퍼바이저 엔진이 액티브 스탠바이 간에 스위치 오버를 할 경우 패브릭을 두 개 다 액티브 액트냐 액티브 스탠바이냐 이런 이슈가 있거든요. 또 근데 6000 시리즈는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예요. 그래서 패브릭 전환이 일어나면서 한 3초 동안 패킷이 드랍되는, 프레임이 드랍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슈퍼바이저 여기 스위치 패브릭이 만약에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 있다 그러면 슈퍼바이저 엔진이 뭐 할 때, 그 스위치 오버를 할 때 스위치 패브릭에 관련된 부분은 스위칭을 안 하잖아요. 바꾸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패킷이나 프레임에 드랍이 없다고요. 하여튼 이렇게 모으면서 슬롯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다? 액티브 스탠바이 이거 바뀔 때 스위치 패브릭이 잠깐 끊기기 때문에 한 3초 정도 패킷이 드랍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발전을 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버추얼 스위칭 시스템이라고 두 개의 스위치의 슈퍼바이저 엔진을 캔지 인터페이스로 서로 연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마치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쓰는 거예요. VSS라고 뭐 이런 기술들이 여기저기 계속 나와요. 뭐 어디는 엠넥이라고 하고 시스코 CRS 시스템에서는 뭐 백투백이라도 하고 멀티샷이라고 하고 뭐 이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하는 건 토폴로지를 바꾸지 않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장비는 항상 듀얼로 있죠. 듀얼로 있잖아요. 근데 한 장비가 포트를 다 써버린 거야. 그럼 그 옆에다가 세 번째 장비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 듀얼이라는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 듀얼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뭐냐, 두 개가 세 개가 돼 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 옆에다 샤시 하나 붙이고 뭐예요? 두 개를 하나처럼 묶어버리는 기술을 쓰면 계속 그 토폴로지가 두 개라고 하는 게 밖에서 볼 땐 계속 두 개니까 두 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버추얼 스위칭 시스템까지도 발전을 했다. 그래서 소위 요즘엔 전부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세계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 인간의 삶도 보면 리얼 삶이 있고 버추얼 삶이 분명히 있죠. 예. 실제 나와 페이스북에 나는 또 다르잖아요. 서버는 뭐 여러분 VMware를 통해서 엄격하게 많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엄청나게 됐고, 그죠?
실제로 보면 그런 버추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는 실제는 어디서 시작을 했냐